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이 인권에도 감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학교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이번 시간에는 원주 시민연대 이성경 대표와 함께 원주 인권학교 소식과 인권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성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논란, 그리고 여성 또 이제 장애인 차별 문제 등 약자에 대한 인권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좀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현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 원주시의 공기업 있죠. 네. 원주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차별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은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말까지 차별 시정이 되지 않아서 시는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을 받은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100인 이하의 작은 소기업에 다녔다고 23년 된 경력을 동일 노동인데도 동일 분야고요. 네. 그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현재 원주시설관리공단의 취업규칙 매뉴얼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300인 이상의 사업체라면 사실 없는 거죠. 대부분이 네. 뭐 퇴직 공무원 이외에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기업에 다녔다고 또 비정규직에서 일했다고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안은 새로 된 우리 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길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전쟁 시기에 원주에서 세 군데에서 민간인이 억울하게,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게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문막의 쇠고개 사건이 있고요. 또 양안치 사건이 있고, 네. 판부면에 그 치악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족과 사건을 현장에서 보거나 들었던 마을 주민들과 저희가 지난해부터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와 함께 손잡고 과거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가 억울하게 시민들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고 지금이라도 유골도 수습하고 그다음에 위령제도 지내고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네. 이건 뭐 전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연세대학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원주 인권학교가 이제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이번에도 열린다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올해가 이제 6년째고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이제 참여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인권이 중요한 인권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권리의 시대고 생존권을 고민했던 시대가 20세기라면 지금은 어떻게 생존하면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잘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인권의 시대고요. 저희가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해보니 인권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분이 없는 데이터가 한 89%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67%의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인권교육을 받아서 스스로의 인권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인권학교를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올해는 이제 올해 인권학교는 청소년 인권교육에 필요한 기본 그 인권 매뉴얼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권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참여하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 일반 시민이면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고 어린이를 많이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766-1366, 네. 766-1366 이 전화로 해주시거나 원주시민연대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접수하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에서는 033을 눌러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핸드폰에서는 네. 033-766-1366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인권에도 감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혹시 내가 가진 인권 감수성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척도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는 저희 세대는 한 가족이 보통 이제 형제들도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또 타인에 대한 타인이 생각하는 뭐 이해와 요구나 이런 것을 경청하고 인내심을 갖고 듣고 이러면서 이제 네.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형제도 이제 홀로이거나 네. 한두 명이고 이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더 앞서고 중심이죠. 예, 세상의 중심이죠, 자기가. 네네. 그래서 뭐 또 다른 시각일 수는 있겠으나 인권의 감수성이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보셨을지 모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뭐 일상적인 폭언이나 폭력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고 이래서 그 감수성 교육이 오히려 어린이들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사실 요즘에 보면은 나 말고는 좀 경시하는 풍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때 이제 예전에 그 X세대라고 불리던 그때부터 저희도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저희 때도 이렇게 기성세대들한테 많이 욕을 좀 먹고 그리고 혼나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좀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상 그 범죄 그 네. 건수를 봐도 이렇게 이제 단순 폭행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그쵸. 사건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삶을 비관하는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OECD에서 1위 국가거든요. 네.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혼자 사는 청소년들도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또 왕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친구 간에도 어떤 권력에 따른 갑질 문제도 있고 이건 뭐 노정 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그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반인권적인 환경과 풍토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하고 인권 친화적인 풍토와 사회와 가정과 학교를 만들 건가 이러한 고민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이제 필수가 되는 것이 이제 인권 교육도 하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인권을 못 배운 거, 인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이제 잘못인 거죠. 예. 자,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인 만큼 좀 어떤 내용들로 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인권학교는 이렇게 커리큘럼은 4번의 강좌인데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인권 교육 내지는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거고 교재도 발간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학교 안에서의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 고민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은 개별적이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래 집단과 그 고민하는 방법, 네, 그리고 친구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같이 공감하는 공감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폭언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친구들 호칭 부를 때도 누구누구님 뭐 이런 식의 인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네. 그러한 능력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단 지성 그리고 공감 능력을 좀 높이고 높이는 거죠. 말도 가르쳐주고.
네. 네, 그렇군요. 아주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 자, 원주 인권학교가 올해로 이제 6번째를 맡고 있는데 원주를 인권 친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사회 노력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20세기부터 2016년부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유치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이제 인권기관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인권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한 10여 년 노력을 해서 원주도 인권 조례도 만들고, 제가 이제 원주시 인권위원장인데, 네, 인권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인권적 시책, 예를 들면 노인 인권, 그 다음에 여성 인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인권,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인권, 이러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또 그 시책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네. 그리고 인권 기본 계획도 일단 세웠고요. 그래서 원주가 인권 도시로 전국을 좀 선도하는 도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마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시의 1년의 예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1조 8천억에서 네. 2조 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빼고 도로를 그 개보수하고 만드는 거를 빼고는 사실은 그 예산은 모두 시민의 인권을 높이고 증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넓은 네네, 의미에서.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시책에 수립을 해서 그 예산이 결국은 시민의 행복과 인권을 높이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또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많이 하나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의 준비가 우선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요구가 1순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권학교뿐만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권박람회, 뭐 인권 포럼, 영화제 같은 것도 좀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인권박람회는 저희가 2016년에 네. 원주 시민연대가 이렇게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은 여러 단체하고 이제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영화제는 올해 이제 27년째라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영화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상영됐던 인권 영화도 400편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는 인권 포럼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시민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이제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주요한 인권 시책에 대한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 인권 포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산은 아주 적으나 다양하게 시민들이 인권을 좀 고민하고 이래서 이제 인권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세계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는 영상도 이제 이걸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유엔에 가입한 네. 나라고요. 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을 존중해서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만들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역의 이제 인권 제도와 인권 행정을 준비하는데 세계 인권 선언문은 전 세계가 적어도 인간의 그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또 지방 정부는 사회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을 하나의 이렇게 아젠다로 발표한 네. 선언문이고요. 전 세계 60억 넘는 사람들이 이 인권 선언문을 읽고 이 인권 선언문대로 일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유튜브로 네. 팬데믹 때문에 유튜브부터 시작했는데 네. 1년에 30명씩 인권 선언문을 읽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학교나 아니면 기관에서 보고 또 인권 선언문을 한 번은 더 인권을 고민할 수 있게 네. 이러한 의미에서 유튜브 인권 선언문 읽기 운동을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올해로 두 번째를 받는 이 인권 포럼도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 인권 포럼에서는 차별 금지법 제정을 좀 공론화하는 내용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우리가 보자. 차별금지법은 아시다시피 16년 동안 국회에서 여러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지금도 4개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16년 동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네.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한 16년이 됐으나 그쵸. 국회에서 아직 입법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OECD 나라 중에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네, 선진국들은 다 차별금지법을 채택을 해서 그 사람이 학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또 나이에 따라 차별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또 얼굴의 피부색에 따라서 네.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아까 이제 학력 말씀했듯이 이러한 사람을 상품처럼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평등법의 주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의견이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차별 행위들을 좀 현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의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직접 듣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얘기도 듣고 이래서 차별 행위들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네. 인권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또 한 가지 좀 인권학교를 비롯해서 사실 인권 사업 줄줄이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 관련해서 시민들이 나도 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가 해간 코로나 3년 동안은 저희가 매달 강원 감령에서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시민 인권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주 인권 상담센터는 저희 원주 시민연대 부설 기관이고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거리에서 캠페인을 못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전화로 주로 하는데 언제든지 저희 033-766-1366으로 상담해 네. 주시고요. 24시간 상담하셔도 됩니다. 033-766-1366. 그리고 저희 사무실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방문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사회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크해 주시고 저희를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 인권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청소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 지도층 이런 분들 기성세대들도 이런 분들이 좀 먼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예. 적어도 이제 1년에 한 번 예. 우리 원주시의 1,600명의 공직자분들이 네. 1년에 2시간이라도 인권 교육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이제 시장님한테도 건의한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인권의 지킴이가 될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 인권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많은 폭력 사건이나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성경 원주 시민연대 대표와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